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99회 최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해제하셔서 이렇게 폴더 이렇게 보이시겠죠? 99회 전산액 읽어보셔서 설치 안내에 있어야 수험 번호와 감독관 번호 확인 가능하시겠죠? 열어주시고요. 문제도 A형이나 B형 중에 하나 열어서 실무 부분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가 하나 있어요. 폴더 안에 가면 수업용이라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통해서 연습용 기출문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실행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수험번호. 수험번호도 임의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한글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회차의 수험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 성함 적으시면 되죠.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감독관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죠. A형, B형 중에 이메일 하나 해주시고 감독관은 5363이네요. 5363. 그래서 5363 넣고 로그인. 실행이 되죠. 해서 하시면 되겠고, 문제, 실무시험 문제와 함께 얘를 띄워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으면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요. 우리 회사인 달빛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여기죠?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띄워지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보겠습니다. 256. 다르다, 그죠? 이렇게 또 빨간색이 있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256 32 41532. 합작 등록번호를 수정했습니다. 일반 가세 맞고요. 대표자 이민영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의 주소지 인천시 서구 가람로 291-2번지. 사업장 주소도 맞고요. 도소매 업태도 맞고요. 종목이 달라요. 그렇죠? 전자제품 수정하셨고요. 자, 그리고 개업연월일은 위에 있다고 그랬죠. 2014년 2월 15일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서인천 세무서장. 서인천. 여기 아니죠. 남동대 있죠. 그죠? 동대 있죠. 서인천.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 종목,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세 가지를 수정을 다 해주시면 점을 모두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고요. 회사 등록창은 닫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또 나왔어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아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죠? 항상 비슷한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상품 매출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자, 상품 매출 금액이 8,500인데요. 화면 금액단 보죠. 8,500. 근데 상품 매출이 얼마예요? 5,800.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8,500으로 수정하죠. 85 플러스 키 누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는 엔터를 한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원가 금액이 뜬다고 그랬고요. 기초 1,500. 단기 매입 5,100. 기말 600. 잘 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급여
920, 290 돼 있죠. 920. 복리후생비 200, 여비교통비 12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소모품비 13만원, 광고 선전비 16만원. 잘 맞죠? 자, 그리고 이자 수익 30만원 맞고, 임대료 150만원이에요. 여기도 잘 맞다. 그죠? 더 있나요? 이자 비용 있네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맨 아래쪽에 빠져 있죠? 이자 비용 380만원.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 금액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119만원. 같죠? 예, 이렇게 같게 해주시면 잘 하셨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해결을 좀 해주시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닫겠습니다. 완료했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네, 채권잔액 여기도 잘 좀 해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년에서 넘어온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회사에 얼마를 줘야 되고 어느 회사에 얼마를 받아야 되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불러주시고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씩 맞춰볼게요. 외상매출. 재송산사 2,600. 맞아요. 잘 돼 있어요. 손을 안 대셔도 되겠죠. 수정할 사항이 없죠. 재송산사 2,600. 차익이요. 좋습니다. 받으러. 900. 기장전자. 600. 안 맞죠. 예. 받으러 900인데. 그죠? 900. 차익이 없어집니다. 해주셔야 되겠고. 외상 매입금 2,500. 우동부품 2,500. 예, 맞습니다. 예. 그리 힘드실 거 없고요. 다음은 지급업 1,500. 자동 메디칼. 예, 6,000 돼 있죠. 잘못 입력돼서 수정. 차액 없어졌습니다. 잘했고요. 다음 단기 차익금 1,000만 원인데 없어요. 자, 입력을 하는데 이때 그냥 단송은행 치면 안 되죠. 키보드 입력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키보드에서 F2번 키, F2 눌러서 반송. F2 키 모르면 입력이 안 되시죠. 예. 그리고 1,000만 원 입력해서 차액이 0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거래처별 초기 요리입니다. 다음 넘어가죠. 다음은 거래처 등록을 또 금융기관으로 해봐라.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이게 금융기관으로 번호 9800 신나은행 보통예금 맞네요. 보통예금이고요. 계좌번호 1023 4562 8571 은행 지점 있으면 넣겠는데 없고요. 개설일 없으면은 안 됩니다. 예금 종류 보통 예금 사업용 계좌로 뭐 되긴 한데요. 사업용 계좌에 1번 씁니다. 해서 있는 내용을 다 넣어주면 돼요. 사업용 계좌 했고요. 그죠? 보통 예금 했고요. 유형 보통 예금이잖아요. 예금의 종류 그리고 계좌번호 코드번호 신나은행 이름 됐죠? 증거 없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이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만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짜를 보시고요. 전표에서 7월 14일을 입력한 이후에 6개월 전에 거래처 화성상사에 대여했던 대여금 70만원, 그에 대한 이자 4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했다. 그럼 당좌예금에 입금됐다고 하셔야 돼요. 가정에 있는 건 굳이 안 쓰셔도 되죠. 차변에 당좌.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얼마가 입금이 됐냐면 네,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74만 원이 같이 들어왔죠. 6개월 전에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는데 6개월이 계약 기간이었나 봐요.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변에 왜 받았어요? 차변에 당좌예금의 73원이 입금된 이유가 뭡니까에 대한 대변의 이유는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의 원금, 그죠? 거래처는 화성상사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대변에 70만 원이죠. 70만 원. 그죠? 그리고 같은 대변에 4만 원은 이자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 4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이 잘 됐죠? 사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네. 됐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7월 15일이네요. 날짜를 15일로 해주시고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준표 가능하시죠?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나갔습니까? 상품 매입이죠. 네, 상품. 거래처 해볼까요? 해볼게요. 부산상사 나오죠, 그죠? 네, 거래처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력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차변에 250만. 채권 채무에는 분명히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지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상품 계정에 구입 거래처가 어딘지 확인되도록만 입력을 했습니다. 출금전표로 처리했습니다. 7월 28일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현금 납부합니다. 문제군요. 역시 출금이에요. 역시 출금이죠. 7월 28일 날 출금이고요. 계정 과목은 과태료인데 사장님 회사하고 관련이 없죠.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출금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혹시 인출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출금에 그 거래처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주로 누가 되냐면 사장님 이름이 찍히겠죠, 그죠? 사장님이 가져갔으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8월 2일 거래 명세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10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거는 50만 원에 대한 그죠? 거래 명세죠. 예. 이 50만 원은 합계 금액 50만 원이고 판매하고 10일 후에 전액받기로 했다. 거래 명세표와 같이 판매하고 11일. 그러니까 5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팔았고 대금은 지금 못 받고 10일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잔금으로 전액 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8월 2일자로 그거를 바꿔볼게요. 8월 2일자로 대변에 매출이라고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상품 매출입니다. 그죠? 거래처가 찍어볼까요? 재송상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재송상사 뜨죠? 금액은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이때 차변에는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란 계정 써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더하기 엔터. 외상 매출금엔 거래처가 꼭 입력이 되셔야 합니다. 4번 문제도 해결이 잘 됐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보시고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계정을 잘못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법 상점의 구입.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약정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2% 할인하고 당좌 수표를 지급합니다. 자, 8월 25일이고요. 날짜 잘 고쳐주세요. 날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점수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 30만 원을 상환 넣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어요. 그죠? 3번에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됩니다. 거래처는 마법 상점 금액은 300을 갚아요. 300을 갚는데 대변에 2% 할인 300만 원에 2% 326 6만 원 되겠죠. 자, 암산이 조금 불안하시면 계산기 쓰시는 게 맞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2% 계산기 퍼센트 있잖아요. 이렇게 퍼센트 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있을 때 할인 받으면 매입 할인이 되겠습니다.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인데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맞죠? 매입 할인. 164번에 있습니다. 매입 할인이 여기 있군요. 148번입니다. 예.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그죠? 부재료가 아니죠. 예, 제가 잘못 선택할 뻔했어요. 오, 상품입니다. 상품. 다른 번호 쓰면 틀려요. 0점 처리됩니다. 저희는 현재 상품 구입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148번만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6만원 고쳐주시고요. 그 외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주면 당좌 예금 계좌에서 294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외상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외상 매입금에 잘 들어있고요. 본 문제였습니다. 6번입니다. 8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11만원 중앙은행에 현금 납부했다. 자,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급여를 지급할 때 분계를 아시면 좀 더 유리하신데요. 설명을 잠깐 해보면 평소에 월급이 지급이 될 때, 급여이 지급이 될 때 급여 그리고 일부 금액 차감이 되죠. 예수금 그리고 뭐 현금 내지는 보통 예금 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금액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이때 이 예수금이 세금 내기 위해서 차감된 금액이죠. 여기 누구 부담금이냐면 직원 부담금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문제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적혀 있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누구 부담입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전액? 전액? 직원 부담이죠. 직원이 다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차변의 예수 그리고 현금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금액은 당연히 11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을 내야 맞대주고 세금과 원가를 한다든지 하면 틀린다는 의미를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월 10일 날 9월 10일자 차변에 오는 계정이 예수금입니다. 금액은 11만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죠? 출금도 가능하세요. 현금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주로 출금으로 계속 처리했지만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영업부에 사용할 문구류 사무용품비라고 돼 있네요. 구매하고 현금 결제 나머지는 카드 결제 섞여요. 차변, 대변, 대변. 대변에 현금과 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12만 원의 카드 결제가 보이고요. 그죠? 12만 원, 여기 있네요. 3만 원은 현금, 9만 원은 카드, 합계가 10만 원. 요걸 보고 가셔야 되겠다. 그죠? 자, 사무용품비 문구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에서 날짜를 10월 1일로 정정하시고요. 차변에는 원래 문구류는 사실 소모품비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사무용품비를 드리고 있어요. 사무용품비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제시됐으니까 사무용품비 쓰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도 쓰면 입력하셔도 괜찮겠죠?
문구점이 그냥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예, 문구점으로 되어 있네요. 아, 문구점이에요. 자, 그리고 금액은 예, 차변의 사무용품비로 전액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12만 원. 그 중에 현금이 3만 원. 나머지 카드죠. 대변에 나갑니다.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가 나가냐면 3만 원으로 지급이 됐어요. 나머지 대변에 9만 원 카드 결제가 지급이 됐죠. 카드로 지급하시면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카드사는 국민카드사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라서 문구점은 꼭 안 입력이 되더라도 부채인, 그죠? 채무인 미지급금에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10월 3일 날 출장 갔던 김성실 직원이 출장 갔다서 정산 안 해요. 내용을 보니까요. 출장비 20만 원 지급을 했었고 실제 사용량은 27만 원을 썼어요. 7만 원을 더 많이 이용이 됐는데 그래서 추가로 7만 원을 더 준다. 그래서 7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전체 금액 다 여비 교통비 처리가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10월 3일 날 출장을 간다고 20만 원 지급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돼 있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변에는 가지급금, 대변에는 현금이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10월 3일장 가볼게요. 가보시면 돼요. 아,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있죠? 예. 14일 날 정산하니까 20만 원이 대변으로 상계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14일자. 대변에 가지급금. 예. 이때 김성실 직원 이름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됩니다. 그때 20만 원이 지급됐으니까 2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상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 비교통비 얼마냐면 27만 원, 7만 원 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7만 원을 당좌 수표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당좌 예금 7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8번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정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0월 22일 한번 가볼게요. 가서 보는 게 좀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10월 22일 날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에서 120만 원을 외상으로 2월 유통에 판매한 분기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인 전자제품 120만 원을 서울시청에 기증하였군요. 판매한 걸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릴 테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저교 8번 타개정 대책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판 거 아니잖아요. 대변도 상품 매출하면 안 돼요. 상품. 그럼 차변에는 외상으로 판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부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따라서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요. 여기 중요해요. 적요. 이 적요 여기 조그만 칸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요 8번 타개정 대책. 여기 8자를 넣어서 여기 서울시청 기증이 아니라 타개정 대책 이 글자가 와야 됩니다. 8번이라고 여기 입력하는 거. 이 부분은 이론상으로 설명이 어려워서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입력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예, 8 엔터. 여기까지 해주셔야 감점 없이 전액 점수를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거래처가 또 2월 유통이 아니고 서울시청이네. 그죠?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없죠? 입력 안 해야죠. 입력 안 해야죠. 지워야죠.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지우세요. 왜냐면 2월 유통이 유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부금에 굳이 2월 유통 쓸어갈 필요 없겠네요. 지우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기 때문에 없애면 됩니다. 12월 7일 날짜를 또 넣어볼게요. 임차료 보통예금. 월세를 지급하는데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어요. 그런 의미네요. 근데 임차료가 보증금입니다. 주식회사 세원의 보증금.
그럼 여기 임차료를 여러분들 보증이라고 치셔도 돼요. 중에 임차 보증금 232번이 맞아요. 그리고 세원이랑 거래처를 주셔야 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원의 임차 보증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결산 네 문제 이렇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자동과 수동을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미지급 기속분 이자 비용 수동이죠. 역시 기속분 수동이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1%의 대손은 자동입니다. 감가상각비 역시 자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번 수동 먼저 하고 자동도 해보도록 하죠. 결산은 12월 31일이 되겠고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단기 기속분 4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지금 지급은 못했어요. 미지급입니다. 그죠? 네, 미지급. 우리가 결산 계정 중에 이렇게 되죠. 선수 수익, 지급 비용, 이수 수익 이렇게 됩니다. 먼저 준 거,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먼저 준 거.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거. 미지급 비용은 못 준 거, 미수 수익은 못 받은 겁니다. 지금 단기 차입금은 저희가 대금을 빌린 거죠. 대금을 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미지급 못 줬어요니까 이쪽이죠. 못 준 거. 그 중에 올해 단기분이 40만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이자 지급 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자 지급액이 1월 예를 들어 20일이라고 가정하죠. 이자 지급일이. 그러면 이자 지급일인 내년도 차년도 1월 20일에 이자 비용 현금하고 이자를 갖다가 50만 원 준다. 예를 들어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이 주면 단기분 분명히 전년도 이자가 40만 원 있는데 내년에 이자를 다 잡고 올해는 이자를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이들은 내년에 가서 다 잡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년 이자를 내년에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전년도 걸 올해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란 올해 거, 단기 거, 차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계가 해야 되냐면 이자 비용 지급하지 않았지만 40만 원 비용을 잡아서 단기에 세금 낼 때 적게 내세요. 비용 잡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으로 대비를 쓰는 겁니다. 아직 못 줬어요. 못 준 거예요. 나중에 줄 거예요. 한 거죠.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이것이 12월 31일자 분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1월 20일 날 이자 지급할 때에는 내년 이자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5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그죠? 그리고 내년에 50만 원 줍니다. 이때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이 차변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적혀지면 이 이자는 내년 이자로 10만 원만 잡고 이 미지급 비용은 전년도 이자로 부채로 잡혀 있다가 작년 이자 있고요. 올해 이자는 이만큼이에요. 올해 이자 이만큼만 비용 잡고 세금 작게 낼게요. 현금은 올해 다 줍니다. 라는 정리분계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현재 우리는 요 분계를 해 놓으셔야 내년에 실제 이자 지급할 때 작년도 이자는 미지급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5번 결차에 이자 비용 40만 6번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미지급 비용 40만 원을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려웠다 그죠? 2번 다음에 보죠. 3년 만기 은행에 대한 이자 수익 미수금액.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해볼게요.
여기를 좀 수정해 볼까요? 이자 지급을 안 하고 수령을 내볼게요. 이것도 내년에 1월 20일 가정할게요, 그냥. 내년 1월 20일 날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 뭐 2만 원이라 하죠, 2만 원. 그죠? 그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만약에 내년에 차년도에 가셔서 이렇게 분괴를 하셨다면 이 이자 수익은 작년 이자도 이렇게 15,000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작년 수익까지 내년에 가서 잡은 거죠. 다르게 표현해보면 올해 수익이 이자를 받진 않았지만 올해 수익이 요만큼 있었는데 수익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수익이 작게 잡히면 세금을 작게 내겠죠. 매출 누락, 수익 누락, 이익금 누락이죠. 예, 세금을 작게 내는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 15,000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는 못했어요. 내년에 받을 건데 안 받았어도 올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수익으로 잡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못 받은 수익.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 기억나시죠? 미수 수익.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자 수익은 5,000원만 잡는 거죠. 왜요? 2만 원 들어온 거 중에 15,000원은 작년 수익입니다. 차변에 있는 미수 수익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년 수익 15,000원, 단기분 수익은 5,000원만 잡아서 이건 작년에 수익 잡아서 세금 낸 거니까 올해는 5,000원만 잡을게요 라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수 수익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5번 결차 미수 수익 15,000원. 6번 이자 수익 15,0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 문제 2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1%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문제 해볼까요? 자, 학계전액 시산표에서 저희가 학습할 때 학계전액에서 12월 달의 조회를 하죠. 자, 이때 외상매출금의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차변 잔액의 2%, 퍼센트는 1%, 1.5%, 2% 바뀔 수 있습니다. 82830 적어볼게요. 예상매출금 82830,000 8,23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1% 그죠? 82830,000 1이 됩니다. 요 외상매출금 바드럼은 얼마가 있습니까? 바드럼 5,230만 곱하기 1%는 52만 3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 충당금의 잔액이 둘 다 있어요. 여기 26만원 있고 여기 9만원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 금액의 1%가 아닌 1%에서 여기가 더 큰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6만원 해줘야 되고 여기는 9만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43만 3천원. 여기는 계산기를 해볼까요? 8300 82830 마이너스 16만원 5683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금액이 1%가 아니고 더 이상이거나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금액 산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금액 산출하고 나면 자동결산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학계잔액을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 자동결산은 여기죠. 1월부터 12월. 자, 이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여기 적혀있는 금액
568300 그리고 433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자동 계산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은 2020년 5월 초에 취득한 단기 상각 이 비를 계산을 좀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5년 정액법 취득원가 800 잔존가액 200입니다. 이 금액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잖아요. 한 번씩. 그래서 정액법으로 하려면 정액법 공식을 하셔야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그죠? 그러면 공식대로 대입해 보시면 취득원가 8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200만원 나누기 5년 하면 120만원. 그러면 매년 120만원씩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저희는 2급이다 보니까 사실은 월화의 계산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멘트 자체가 없죠. 문제 제시된 게 없으세요. 그냥 120만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급이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감가상각 중에 영업부에 사용하기 위한 비품이죠. 비품 자리에 12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후에 전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공개 가서 이런 노트 갑니까?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된 게 보여지죠. 자동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조회하는 문제 연습만 좀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보통 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통 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제가 볼 적에는 뭐 여기도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조회는 뭐 계정별 원장도 가능하시고요. 계정별 원장 가볼까요? 계정 과목하고 날짜 있으면 계정 과목 1월 개표도 가능하고요. 계정별 원장이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세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F2번 보통예금, 그죠? F2번 보통예금. 자, 이렇게 하시면 총이죠. 예. 닫아줬어요. 죄송합니다. 띄웠는데 탭이 넘어가면서 잘못 누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됩니다. 자, 이때 더 이상 내려갈 경우가 이게 보이는 게 단데요. 보통예금에 대한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차변 들어옵니다. 대변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금은 대변이죠. 대변의 총 출금된 금액은 2,761만 6천원. 이게 누적된 금액이죠. 요 금액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연장도 보는 게 괜찮죠. 그래서 자, 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4월에서 6월까지 상품 매출에 월이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1월 개표로 가시는 게 편하세요. 합계 잔액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합계 잔액은 1월부터 합쳐지는 거라서 별로이고요. 4월부터 6월이지 않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셔서 상품 매출 금액을 보시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매출의 금액은 요 금액, 합계 금액 9,340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으세요. 4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1, 2, 3월은 빠져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또 판매비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액. 자, 계속 계정 과목을 월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어디 가서 하면 된다 그랬죠? 총계정원자. 계정원자 하셔가지고 1월부터 6월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접대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F2 접대. 이렇게 하면 되고요. F2 813번. 그죠? 여기다 81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 많은 월은 154만 8천원이 가장 많죠. 빼기 가장 적은 월은 60만 94만 8천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액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답안 제출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론 문제, 사지선다형 문제 15개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도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